어느 고을에 말 한마디로 싸움을 멈추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눈이 밝았고 누구의 마음이든 들여다볼 줄 아는 재주를 가진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겠다고 나섭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와 벌을 받기 직전 이 아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웃기느냐? 관리가 물었지만 아이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마당에 서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노린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조선 땅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산줄기 하나가 마을을 감싸 돌고 그 끝자락에 논 몇 떼기와 밭 몇 이랑이 이어지다가 더는 갈 곳이 없다는 듯 길이 끊어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끊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낮았고 담은 허술했으며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터에는 장독 두어 개가 옹기종기 놓여 있었지요. 비가 오면 처마 끝에서 물이 새어들었고 바람이 불면 문짝이 덜컥거렸습니다. 그 집에서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윤재. 나이는 13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먼 곳으로 떠나버렸는지 마을 사람들도 그 사정을 분명히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과 남의 집 품팔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니 넉넉한 살림이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묘한 데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흔히 그러하듯 주눅이 들거나 고개를 숙이고 다닐 법도 한데 윤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았습니다. 말이 또렷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만히 살피는 아이였고 누군가 화를 내고 있어도 그 화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천천히 짚어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저 아이는 말 한마디로 싸움도 멈추게 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두 사내가 값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멱살을 잡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윤재가 몇 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두 사람이 머쓱한 얼굴로 손을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곁에서 들은 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고. 다만 두 사람 모두의 입장을 한 문장씩 짚어주었을 뿐이라고. 그것이 윤재의 재주였습니다. 복잡한 것을 쉽게 풀어내는 것. 엉킨 마음의 실타래에서 어느 한 올을 슬쩍 잡아당기면 풀리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 사람들은 그 재주를 신기해했습니다. 덜어는 부러워하기도 했고 덜어는 어린아이가 지닌 것 치고는 지나치다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람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재주를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싸움은 말려도 자기 어머니가 힘겨운 일을 하고 돌아와 마루에 축 늘어져 앉아 있을 때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마음은 읽어도 자기 자신이 왜 때때로 깊은 밤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게 되는지 그것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난이란 것이 그러합니다. 한두 해는 버틸 수 있어도 해가 거듭될수록 사람의 안쪽부터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지요. 윤재의 집은 해마다 조금씩 더 기울어가고 있었고 어머니의 등은 해마다 조금씩 더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니 윤재의 밝음이란 어쩌면 밝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집 안에서 누군가 하나는 웃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윤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아이가 하나 더 살고 있었습니다. 남지훈이라는 이름의 부유한 집안 외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햇빛을 받으면 반들거렸고 대문 앞에는 늘 하인 한둘이 서성이고 있었지요. 입는 것, 먹는 것, 쓰는 것.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도 묘한 데가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웃기는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소리를 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무언가 한 겹이 늘 끼어 있는 것처럼 지훈의 웃음에는 온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친절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향한 것이라는 걸 지훈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일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짓는 사람들 틈에서 지훈은 오히려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난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의 집신을 발로 밟거나 장터에서 떡을 사먹는 사람 뒤에서 등을 밀치거나. 그러나 아무도 지훈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집안인지라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니 장난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을 놀리는 것이 유일하게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훈은 어느새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놀리면 사람들이 당황했고 당황하는 얼굴을 보면 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었는지 아니면 즐거움과 비슷한 껍데기였는지 지훈 스스로도 분명치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훈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두 아이가 마주치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장터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늘어놓고 있었으며 해는 아직 중천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윤재도 지훈도. 그날 장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날 이후로 지훈의 가슴 속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터는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나절이 기울기 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좌판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떡을 파는 안악의 목소리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바람결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터 구석에서 뛰어놀았고 개 한 마리가 느릿느릿 사람들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윤재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온 참이었습니다. 콩 서대를 사오라는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쥐어준 돈은 콩 2대 값에도 빠듯한 것이었습니다. 윤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돈을 한번 내려다보고 장터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훈도 장터에 와 있었습니다. 심부름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 것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안에 있는 것이 답답했고 하인들의 눈치 보는 얼굴이 지겨웠고 넓은 마당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날이면 장터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사람들은 지훈을 알아보면 고개를 숙였고 길을 비켜주었고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입에서만 머물고 눈에는 닿지 않는다는 것을 지훈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지훈은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한 상인의 좌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옹기를 파는 사내였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며 사발이며 접시가 좌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사내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별뜻 없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좌판 끝에 놓여있던 사발 하나에 소매가 걸렸습니다. 사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소리가 났고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깨진 사발 조각이 흙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고 지우는 멈춰 서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옷차림을 보고 허리춤에 찬 것을 보고 신고 있는 신을 보고 나서 사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화를 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곁에서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훈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과하는 법을 몰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입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주변에는 늘 누군가가 있어서 대신 수습해 주었고, 대신 사과해 주었고, 대신 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러니 지훈에게 실수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가 치워줄 무엇이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깨진 사발을 한번 내려다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재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발 조각을 보았고 입을 다문 채 얼굴이 붉어진 사내를 보았고 고개를 돌리고 서 있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건 누구 잘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높이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또렷했습니다. 장터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 한마디는 묘하게 잘 들렸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상황을 짚었습니다. 좌판의 위치, 사발이 놓여있던 자리, 지훈이 지나간 방향.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몇 마디가 끝났을 때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대꾸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창피한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여겼던 아이가 자기 앞에 서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 것. 그것이 지훈의 안쪽 어딘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윤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서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장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흩어졌고 사내는 깨진 사발 조각을 주워 담았고 해는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좌판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장터가 조용해질 무렵까지 지훈은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지훈은 집에 돌아가서도 저녁상을 물리고 방 안에 들어앉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시 하나가 박힌 것이었습니다. 작은 가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박힌 가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고 모른 척하려 해도 가끔씩 쿡쿡 찔러왔습니다. 그 가시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지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두 가지가 뒤섞인 어떤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의 머릿속에는 서윤재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두 아이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시작이었다는 것. 며칠 뒤 지훈에게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훈이 왜 하필 윤재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는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며칠간 입에 오르내리다가 이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란 의례 그러합니다. 남의 일에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제 살림 돌아가는 것이 바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우는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인들이 드나들고 밥상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사랑채에서 들려오고 그런 것들이 하루를 채워주는 동안에는 장터에서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누우면 어김없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자기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던 그 아이의 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이 눈을 감으면 떠올랐고 뒤척이면 다시 떠올랐고 잠이 들기 직전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분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아닌 전혀 다른 무엇인지. 13살 아이가 그것을 구분해내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감정이 불편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답답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마루에 나왔지만 마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달이 떠 있었고 마당은 고요했고 담 너머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세 번째 돌 무렵 지훈의 발은 뒷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뒷담은 높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몇 번이고 넘어본 담이었습니다. 심심한 날이면 넘어가 뒷산 자락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마을 아이들이 모여 노는 개울가까지 혼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을 쐬고 싶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 지우는 뒷담 위에 올라섰고 다리를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관아 쪽에서 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술라를 도는 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우는 몸을 낮추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담 위에 걸터 앉은 채 불빛 속에 드러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담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더 큰일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 사람 둘이 다가왔고 등불을 들어 지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남대감댁 도련님 아니시오? 한 사람이 알아보았습니다.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밤에 담을 넘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무엇을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한밤중에 담을 넘다가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집안에서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을에서 이름이 있는 양반이었고 그 아들이 밤에 담을 넘다가 관아 사람에게 붙잡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집안의 위신이 깎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우는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관아에서는 큰 벌을 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라도 훈계를 하고 가벼운 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차가 관아 마당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소문이 나게 되고, 소문이 나면 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지우는 그 뒤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앉아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하인이 부르면 짜증을 냈고 마당에 나오는 일도 줄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일을 자기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한 사람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서윤재. 가난한 집 아이. 내세울 것 없는 집안. 벌을 대신 받는다 해도 소문이 날 것 없는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 장터에서 자기 앞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던 아이. 지우는 왜 하필 윤재를 떠올렸을까요?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터에서의 일이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당황하게 만든 아이. 자기 앞에서 말문이 막히게 만든 아이.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다면 그때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을 끝자락 초가집 앞에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낮은 담 너머로 좁은 마당이 보였고 장독대가 보였고 빨래가 널린 줄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그 풍경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윤재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질이 서툴렀습니다. 13살 아이의 팔로 감당하기에는 통나무가 굵었고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아이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느리지만 꾸준히 도끼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윤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끼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소매로 훔쳤습니다. 지훈을 알아보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만히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말을 꺼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밤에 담을 넘다가 붙잡힌 것, 관아에서 벌을 받게 된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것. 말하는 동안 지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았다가 중간쯤에서 조급해졌다가 끝에 가서는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재야, 나 대신 벌을 받아주면 쌀과 돈을 넉넉히 주겠다. 윤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끼를 내려놓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무엇을 읽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불편해질 만큼 오래. 그리고 윤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훈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과 돈이면 충분할 것이라 여겼고 가난한 집 아이가 내세울 조건이란 것이 대단한 것일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지훈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윤재의 웃음은 밝았지만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는 것을. 그 눈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지훈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관아 마당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바람이 불었는지 마당 위에 낙엽이 몇 장 흩어져 있었고 하늘은 높았지만 어딘가 흐릿한 기운이 걸쳐 있었습니다. 햇볕이 드는데도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윤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맡아 하러 간 것이었는데 아침밥은 솥 안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한 종지. 윤재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서 솥을 닫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랐던 것이 있다면 윤재는 마당을 다 쓸고 나서 빗자루를 세워놓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담 너머 하늘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는지. 아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윤재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다짐한 것인지, 무엇을 정리한 것인지, 그것은 아이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윤재는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깨끗한 옷이 따로 있을 리 없었습니다. 입던 옷에 흙을 털고 고름을 여미고 소매를 한번 잡아당겨 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윤재는 집을 나섰습니다. 관악까지는 마을 안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길 양쪽에 늘어선 집들의 담을 스치듯 지나가며 때로는 발끝으로 돌멩이를 굴리기도 했고 때로는 멈춰 서서 나무 위에 앉은 새를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아이가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도착한 것은 해가 한 뼘쯤 올라왔을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벌을 내리는 일은 의례 공개로 행해졌으니 구경꾼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팔다 말고 온 사람,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춘 사람, 별일 없이 심심해서 나온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마당 가장자리에 옹기종기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지훈도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 사람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눈은 마당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윤재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서신의 아들 아닌가?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재를 아는 이들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마을에서 누구보다 얌전하고 바른 아이로 알려진 아이가 관아 마당에 벌을 받으러 나왔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관리가 나왔습니다.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마루 위에 앉았고 서류를 한번 훑어본 뒤 윤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잘못을 읽어주고 벌을 선고하는. 그것이 끝나면 곤장 몇 대를 치고 돌려보내는 것이 전부인 일이었습니다. 관리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재가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정도. 소리가 나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고 고개가 살짝 뒤로 젖혀졌고 마침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리도 서류를 내려놓고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을 받으러 나온 사람이 웃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마당에 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윤재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우스운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배를 잡거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웃음은 아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는 사람마다 달리 느꼈을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로군요. 윤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관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엇이 그리 웃기느냐?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서 벌을 받기 직전에 웃는다는 것은 관리의 위엄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간교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인가를 꺼내기 직전에 조용한 확신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맞으려는 벌이 사실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특별하다는 것인지, 벌과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인지.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반걸음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팔짱을 끼고 윤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호기심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읽는 것. 그것이 윤재의 재주였습니다. 관리의 눈을 보고 사람들의 자세를 보고 마당에 흐르는 공기의 결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윤재는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한 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그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당 구석에 서 있던 지훈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 마당에 서 있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조차도, 아니, 어쩌면 윤재 자신도. 윤재는 바로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선 채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관리의 얼굴을 보았고 마당 가장자리에 늘어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고 그 사이사이로 비어있는 공간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 마당의 크기를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느리게.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윤재는 누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분이라는 세 글자만을 마당 위에 던져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디가 떨어졌을 때 마당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느낀 사람도 있었고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눈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숨기기 위해 도움을 청했다.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를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벌을 받으러 나온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진 것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 생각이 마당 위에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한마디를 하고 나면 잠시 멈추었고 그 멈춤 사이로 사람들의 궁금증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제 무게로 천천히 굴러가도록 살짝 밀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실수라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재가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다만 밤에 담을 넘으셨다지요. 마당 여기저기서 킥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밤에 담을 넘었다. 그것만 들으면 도둑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윤재의 말투에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가볍고 우스꽝스럽고 어딘가 애처로운 구석이 있는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은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스운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윤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조금씩 이어갔습니다. 담을 넘은 이유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무엇을 훔치려 한 것도 누구를 해하려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려다 붙잡힌 것이었다는 것. 윤재는 그 과정을 약간 과장되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마루에 나왔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마당을 빙빙 돌다가 결국 담 위에 올라서는 장면. 윤재는 그것을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킥킥거리던 웃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이도 있었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깨를 들썩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관리조차도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이야기는 교묘했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안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윤곽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은 이미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슬쩍 돌려 마당 구석 어딘가를 바라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윤재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지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지훈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재가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궁금증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마당 구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배어들고 있었고 발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나서면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윤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웃음을 섞어가며 가볍게, 무겁지 않게.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 날이 서 있다는 것을 지훈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지훈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재가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말이 끊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문장과 다음 문장 사이에 평소보다 긴 침묵을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웃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재가 왜 멈추었는지,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마당 구석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웃음기가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가볍던 말투가 한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마당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는 것이 느껴질 만큼의 시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신 그분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말이지요. 그 말이 마당 위에 떨어졌을 때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숙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윤재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다만 지훈의 고개가 내려가 있었고 어깨가 작아져 있었고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이 풀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작은 움직임 하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발이 아주 느리게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어디까지 닿게 되는지.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훈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다시 내려앉기까지. 그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아무도 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무거웠다는 것은 보고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훈은 사람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 가장 뒤쪽.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사람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지훈을 보았습니다.
지우는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앞을 보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는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세 번째 걸음.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옷차림이 좋은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다는 것을, 수군거림이 다시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의 수군거림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의 수군거림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걸었습니다. 4걸음, 5걸음. 사람들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누가 비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오니까 저절로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것이 그러합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몸을 비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당 한가운데까지 나오는데 몇 걸음이 더 걸렸는지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훈이 멈춰 선 자리는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앞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윤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보여주었던 밝은 얼굴은 이미 거두어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듯 고요한 눈이 있었습니다.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다시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 말이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밀어내려는 듯 지훈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는지 나뭇잎이 하나 마당 위로 떨어져 내렸지만 그것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지훈의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처음에는 턱이 가슴 쪽으로 기울었고 그 다음에는 목이 굽었고 그 다음에는 어깨가 따라 내려갔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아이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재야. 작은 소리였습니다. 마당 전체에 들릴 만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가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미안하다. 2글자였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것이 고작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나오기까지 13해의 시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입으로 꺼내본 적 없는 말.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말. 그 말이 지금 이 마당 위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있었습니다. 남대감댁 도련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난한 집 아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윤재는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숙인 고개를, 떨리는 어깨를, 힘없이 늘어진 양손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재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의 교묘한 웃음도 아니었고 장터에서 보여주던 밝고 가벼운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힘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윤재가 말했습니다. 3글자였습니다. 지훈의 2글자에 대한 대답이 3글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았으니 끝.
윤재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재는 몸을 돌려 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은 서로 이해한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리는 윤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턱수염을 쓸어내리는 손이 멈추어져 있었고 눈은 윤재와 지훈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서류를 접어 옆으로 밀어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벌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웅성거림에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어딘가 안도하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웃었고 그 웃음이 옆 사람에게 옮겨갔고 그 옆 사람에게서 또 옮겨갔습니다. 마당에 웃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돌아섰습니다. 마당을 나서려는 참이었습니다. 아침에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뒤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지만 윤재는 멈추지 않았고 지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한동안 그렇게 걸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말 한마디 없이 마을 안길을 따라 나란하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거리를 두고 그것이 이 두 아이의 우정이 시작된 방식이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맞잡지도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대단한 약속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두 아이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날 이후 마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워낙 서서히 바뀐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법은 없는 것이지요. 물이 돌을 깎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장난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지나가는 아이의 집신을 밟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떡 먹는 사람의 등을 밀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놀리고 당황한 얼굴을 구경하던 그 버릇이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남대감댁 도련님이 조용하다는 것은 이 마을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데 무지개가 뜬 것만큼이나 낯선 일이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아픈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꿍꿍이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다만 관아 마당에서의 일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훈 스스로도 말로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을 놀리고 난 뒤에 찾아오던 그 짧은 쾌감이 더 이상 쾌감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윤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을 끝자락 초가집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고 담 너머로 윤재가 나무를 패고 있거나 마당을 쓸고 있으면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 돌아갔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윤재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담 너머에 서 있는 지훈을 보고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한번 까딱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는지 인사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날 처음으로 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윤재는 장독대 앞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고 지우는 그 옆에 앉아 마당 바닥에 흙을 손가락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사흘. 한 달이 지나자 두 아이는 함께 장터에 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지우는 윤재의 나무 패는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도끼를 잡는 법도 몰랐고 한 번 내리칠 때마다 도끼가 빗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옆에서 보고 따라하고 실패하고 다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남대감댁 도련님이 초가집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마을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2번 보고 3번 보고 10번을 보니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것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낯선 것도 반복되면 익숙해지는 것이지요. 달라진 것은 나무 패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안악을 보면 다가가 들어주었고 수레가 도랑에 빠진 것을 보면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어색해했고 도움을 주는 지훈도 어색해했습니다. 손을 내밀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도 줄어들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전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에는 닿지 않던 웃음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입가에 힘이 빠지고 얼굴 전체가 편안해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웃음. 지우는 13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사람을 이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한 말인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진짜 지혜라더구만. 윤재는 여전히 그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남의 집 품팔이를 다니고 있었고 솥 안의 보리밥은 여전히 두 사람이 나누어 먹기에 빠듯한 양이었습니다. 장독대의 된장은 여전히 아껴 먹어야 했고 겨울이 오면 방 안이 여전히 추웠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윤재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혹은 초가집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윤재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야.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치면 한마디 건네고 집 앞을 지나가면 고개를 까딱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아이가 윤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 윤재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자랐고 마을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초가집에 새 이영을 얻는 해도 있었고 큰 비가 와서 마을 앞 다리가 떠내려간 해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떠나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있었던 일. 웃음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난 일. 가난한 집 아이가 벌을 받으러 나갔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일.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겨울밤 아랫목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했지만 마지막 한마디만은 늘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곤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얼굴에도 아주 작은 웃음 하나가 떠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 하나가 벌을 대신 받으러 관아 마당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도련님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 하나를 바꾸어 놓은 것이었지요.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입니다.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